안녕하세요. 뷰가든의 식집사 베가스입니다. 오늘 하늘이 너무 예뻐서 자꾸만 올려다보게 되는 날이에요. 맑고 화창한 날에는 식물들도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모든 식집사들의 바람은 오랫동안 이 소중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죠. 특히 많은 식집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제라늄은 더 그렇고요. 제라늄은 예쁘면서도 처음에는 좀 까다로운 아이지만 친해지면 순둥이가 돼서 개체수도 쉽게 늘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꽃이죠. 성격이 좋으면서도 살짝 도도한 공주님 같은 모습이죠. 그런 제라늄이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고 더 예뻐질 수 있도록 가지치기, 순따기, 그리고 산모까지 차근차근 계획을 해봤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 계획을 실행하는 날입니다. 요즘 제라늄 1차 개화가 끝나가면서 꽃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얼마 전에 데려온 K 제라늄 산모기들이 첫 꽃을 피워주면서 꽃정원이 조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아이들은 벌써 두 번째 개화를 마쳤고요. 꽃봉오리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만개할 준비를 하는 아이들도 있어서 아직까지는 꽃정원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꽃이 가득한 정원을 유지하고 싶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름이 되면 남양 베란다는 햇빛 부족으로 꽃을 풍성하게 키우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꽃을 기대하기는커녕 제라늄한테는 여름은 생존이 목표가 되는 계절이죠. 남아프리카의 비교적 서늘한 지역이 원산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제라늄에게 여름은 정말 힘든 시기일 거예요. 이 아름다운 모습을 오래 지속을 시키려면 여름을 무사히 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라늄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제가 해주고 있는 몇 가지 작업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가지치기랑 순따기인데요. 아직도 꽃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가지치기를 결정하는 게 쉽진 않지만 그래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서 몇몇 아이를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가지치기 할 K 제라늄 리블라썸이에요. 벌써 세 번째 개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영이 좀 예쁘지 않은 건 가지치기를 하려고 하면 꽃봉오리를 만들어서 시기를 놓친 것과 워낙 키가 크고 잘 자라는 품종이라 그런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래서 더 가지치기가 필수인 아이입니다. 이번엔 꽃이 있는데도 가지치기를 결심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씨앗이 너무 많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직 제라늄 씨앗으로 발화를 해본 적이 없어서 크게 관심은 없는데 너무 많은 씨앗이 생기니까 그런 발화를 좀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삐죽삐죽 도깨비 뿔처럼 귀여운 씨앗들이 많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씨앗도 채종하고 가지치기도 같이 해보기로 했습니다. 요 가지 하나 잘랐을 뿐인데 수영이 완성됐어요. 삽수도 굉장히 건강하고 해서 위에 핀 꽃 한 송이가 너무 아까워서 일단은 물꽂이 해놓고 뿌리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순따기 해서 크기를 좀 맞춰줄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우나는 제라늄 농장에서 세트로 데려온 10개 애들 중에서 하나인데요. 다른 아이들은 지금 꽃 피우느라고 굉장히 바쁜데 이 아이만 유독 키만 크고 하엽까지 생겨서 지난번에 분갈이를 해줬거든요. 새 잎은 계속 내는데 하엽도 계속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지치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하엽을 모두 정리한 뒤에 어디를 자를까 고민하다가 아래쪽에 4마디 정도 남기고 가지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삽수도 삽목을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잎을 한 장도 남기지 않고 자르는 건 좀 처음이라서 살짝 걱정이 되긴 하는데
삐죽삐죽 새싹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또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이 시원해 보이니까 좋습니다. 자른 단면에는 집에 있는 손소독제를 좀 발라줬고요. 뿌리를 좀 확인해 보니까 새 흙에 거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작은 화분으로 다시 옮겨 심고 삽목이들은 물꽂이를 해두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핑크 판도라인데요. 모체에서 가지치기 하고 삽목을 했던 아이예요. 이 아이는 여러 번 꽃을 피워주고 있는데 지금 수영이 좀 많이 흐트러지고 새로 나온 가지가 너무 잘 자라서 따로 심어주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결정했습니다. 가지를 떼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뿌리찢기가 됐어요. 원래 삽목이는 기존 화분에 그대로 심어주고 새로 분리된 아이는 작은 다이소 토분에 심어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핑크 판도라 화분이 한 개 더 생겼습니다. 네 번째 아이는 칸탕메이인데 이번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경험을 했어요. 작년 늦겨울에 작은 포트로 2개를 데려왔는데 가지가 가늘고 키만 커서 휘청거리길래 가지치기 하고 삽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만개하는 거 보기는 힘들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어요. 저는 칸탕메이 처음 키워보는 건데 화사하고 천사 같은 꽃이 만개해서 칸탕메이를 처음 키워보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다른 정원에서 정말 너무 예쁘게 핀 칸탕메이를 보면서 막 마음까지 설렜던 기분이 있었는데 제 정원에서 직접 이 꽃을 마주할 수 있다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직 한 포트는 꽃이 남아 있어서 당분간 이 설레는 마음은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작은 화분의 아이는 가지가 너무 치렁치렁하고 꽃도 거의 져서 가지치기를 할 텐데요. 가지를 바짝 잘라주고 삽목할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삽목이 정말 잘 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머리끄댕이 잡기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 가지를 잘라냈습니다. 3월에 삽목해서 6월에 정식해준 아이랑 이번에 나온 삽수까지 해서 모두 한자리에 모아보니까 칸탕메이 제라늄 대가족이 완성됐습니다. 내년이 정말 기대가 돼요. 마지막으로 가지치기를 진행한 아이는 K 제라늄 중에 오뉴얼이라는 아이예요. 꽃이 너무 예쁘게 펴서 꽃 다 보고 나서 가지치기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가지치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로 엎어진 김에 가지치기를 하게 된 셈이네요. 꽃이 아직 싱싱해서 물꽂이를 해두고요. 2분의 1 정도 잘라서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건강한 삽수여서 이번에는 흑삽목으로 시도를 해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는 1차적으로 끝났고요. 가지치기를 저는 한꺼번에 다 하지는 않고 그때그때 나오는 아이들을 가지치기를 하고 있어요. 6월 전에 다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여름만 빼고 웬만하면 필요할 때 가지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삽목과 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6월에 접어들면서 삽목 성공률이 좀 떨어지기는 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더위가 좀 늦게 찾아온 편이라서 이번에 나온 삽수들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상관없이 모두 삽목용으로 준비를 합니다. 예쁘게 잘 자라면 멋진 꽃을 피워줄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삽목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증상을 흔히 삽목병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식집사분들이 저처럼 삽목 불치병에 걸려서 가드닝을 아주 재밌게 즐기고 계시겠죠. 이번에 나온 모든 삽수들은 물꽂이와 흑삽목을 진행했고요. 여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텐데 여름철 온도 관리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시원한 장소를 찾아서 자주 이동을 좀 해줘야 됩니다.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빛이 너무 부족하면 웃자랄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식물등 찬스를 좀 써봐야겠어요.
통풍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너무 강한 바람이 부는 곳에 두면 잎하고 가지가 흔들려서 뿔이 내리는 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환기는 잘 되지만 바람이 그렇게 심하게 불지 않는 그런 곳에 두는 게 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거실에 장식장이 있거든요. 그 장식장이 앞 뒤가 다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삽목하는 그 물꽂이 하는 아이들은 거의 그곳에다 두고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봄에 삽목해서 잘 자라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정식이 필요한데요. 작은 삽목 화분에서 몸집이 커진 아이들은 적당한 크기의 화분으로 옮겨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아직은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이고 장마도 오지 않았으니까 정식하기엔 괜찮은 시기입니다. 작년부터 올 봄까지 삽목을 하면서 작은 화분들이 꾸준히 늘어가고 있어요. 꽃이 핀 아이들은 그대로 연탄 분갈이로 정식을 해줍니다. 자, 이제 잎 정리가 남았는데요. 어제도 제가 잎 정리를 해줬지만 오늘 보면 또 정리해야 될 그런 잎들이 보입니다.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식물들이 더 풍성해 보이고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막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요즘이 딱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싱싱한 잎을 떼어낼 땐 좀 망설여지긴 하는데 막상 잎 정리하고 나면 가지가 드러나면서 바람이 솔솔 통하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잎 정리하는 순서는요. 첫째는 잎끝이 노랗거나 색이 변해가는 잎들을 가장 먼저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깻잎처럼 넓고 큰 잎들을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새로 나는 어린 가지를 가려버리는 잎들이 있어요. 그런 잎들도 좀 떼주고요. 흙하고 가까운 잎들, 저 아래쪽에 있는 잎들도 여름 전에 모두 정리를 좀 해줍니다. 이렇게 잎 정리했는데도 좀 답답해 보이면 새순에서 자라고 있는 가지 중에서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면 더 깔끔해집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남는 잎이 얼마 안 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제라늄은 금세 새 잎을 내고 다시 생생한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잎이 풍성하니 예쁘다고 정리를 자꾸 밀어버리면 해충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는데요. 잎 뒤쪽을 보면 꼭 흙처럼 보이는 끈적한 해충이 있어요. 이게 제라늄을 정말 많이 괴롭히거든요. 지금 중품 국민제라들한테 이 해충이 생겨서 제가 관리 중이거든요. 이 해충은 흙 가까운 잎에서 시작을 해서 줄기하고 잎을 타서 위로 번지기 때문에 항상 잎 뒤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일단 아래쪽 잎에 그 해충이 생긴 잎은 다 잘라내고 생기지 않은 잎도 뒤쪽을 꼼꼼히 확인을 하면은 약간 반짝거리면서 끈적거리는 게 느껴져요. 손으로 만져보면. 그럴 때는 해충약이나 EM 용액을 희석을 해서 한 3번에 걸쳐서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사라지긴 해요. 그래도 다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살펴보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매년 반복되는 여름 대비 작업이지만 이런 필수적인 관리를 해주면 제라늄은 고맙게도 여름을 잘 버텨줍니다. 물론 여름을 나기 위한 필요한 부분이 더 많이 있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돌봐주면 되겠죠. 한 번에 너무 많은 걱정을 하면 저도 힘들어지니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라늄 사랑하시는 식집사님들 모두 열심히 여름 대비 중이실 텐데요. 올해도 꼭 필요한 관리를 하면서 무사히 여름이 잘 지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에어컨 켜야 되나 고민될 정도로 여름이 성큼 다가왔어요. 집사님들도 식물들도 모두 건강하고 즐거운 가드닝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 비가 든 꽃들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